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UTV 지난만큼 G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센터 혁신이라는 주제로 인텔 코리아의 나승주 이사님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나이사님 건 저희 UTV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초창기에 저희 게스트로 나오셨죠. 그죠? 예, 기억납니다. 삼성동에서 그때는 여러분 지금 여기 환경이 되게 좋지만 그때 노트북에서 웹캠 켜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출연하신 분이었어요. 네,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자, 근데요, 뭐 반갑지만 반가운 건 반가운 거고 방송은 방송이니까 그 데이터 센터 하면 큰 거지 않습니까? 인텔 하면 예. 칩이 생각나는데 인텔하고 데이터 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라고 의구심이 가고 있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도대체? 예, 좋은 말씀이신데 우선 예, 인텔하고 데이터 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인텔 자체도 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모든 이제 사무실이 있고 공장도 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대략 한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노하우도 있고 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게 또 IT도 테스트 베드가 되겠네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음. 고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 왔고 음.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하나를 이제 보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 하면 이제 건물이 우선적으로 이제 생각이 날 텐데 네. 그 안에 이제 하나 쫙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건물도 있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도 있고 그렇죠. 스토리지도 있고 음. 네트워크도 있고 음.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잘 관리하는 네. 그 오케스트레이션하는 관리하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 솔루션도 있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부분이 이제 인텔이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이제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네. 소비자분들께 저희들이 이제 경험한 어. 것들은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뭐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오케이. 저희들이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국내에서도 해외뿐만 국내에서도 그런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런 사례도 있다가 이제 얘기하실 거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요즘 이제 데이터 센터 하면 제일 이제 화두된 게 뭐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죠? 전력량도 계속 심각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히 올 여름이 모든 분들한테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비단 뭐 IT 분야뿐만 아니라 뭐 하다못해 전혀 IT랑 상관없는 뭐 건물 저희들이 이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분도 힘들었죠, 공무원들이. 예, 네. 공무원들도 인텔은 상당히 심하지 않았어요? 인텔 사무실은? 저희들도 더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네. 저희들도 이제 아하. 정부의 시책에 이제 오케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 힘들었고요. 하다못해 모든 분들이 이제 힘들었는데 음. 이게 사실은 이제 한 번으로 끝나면 이제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IT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저희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구조적인 있게 문제라고. 되죠. 예, 그렇게 되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IT의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IT를 이제 잘 지원하기 위해서 그 안에 모든 장비들이 증가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전기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무조건 많이 쓸 것이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쓰는 것은 많이 쓰는 것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좀 줄일 수 있을까? 네. 그런 이제 고민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전기 에너지의 소스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워낙 반대들이 심하니까 그죠? 그런 그렇죠. 것들도 예. 쉽지도 않은 거고 현안. 자, 그럼 국내 데이터 센터 현황 한번 어떤 좀 이슈도 있는지 그건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비즈니스가 이제 발전하게 되면 IT 부서는 그 비즈니스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지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비도 많이 새롭게 이제 추가를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냥 뭐 아무데나 서버 같은 거 중요한 장비를 넣을 수가 없게 되고 네. 그럼 이제 장비를 위한 전용 이제 공간이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이제 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대략 한 111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고 네. 합니다. 어. 그 상당히 이제 많은 숫자가 되죠. 네. 이
전국의 이제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이 음. 또한 한 26억 킬로와트. 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한 충남 인구 한 200만 명의 음. 사용하는 그 전력과 맞먹는 그런 게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쓰고 이게 증가가 될 그 계획의 그런 이제 추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제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전기료가 계속해서 인상돼 왔고 앞으로도 이제 인상될 더 가능성이 이제 인상되겠죠. 뭐 네. 가능성이 있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 전기료 아니면 이제 전기가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전기 비용도 많이 증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했으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이제 IT 하는 사람들이라면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요. 이 수도권이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한 75%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맨 밑에 보면 이제 수도권 소재가 특례요금 적용 제외라는 말이 있는데 예.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예, 이제 보통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공장이나 그렇게 하면 좀 저렴한 네. 이제 비용 전기료를 이제 적용 받는데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산업용 전기 분야에서 제외가 되고 일반 가정용, 일반용 전기를 쓰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훨씬 더 네. 많이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전력량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2006년부터 쭉 보게 된다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증가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기울기가 거의 뭐 스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 그렇죠. 그죠? 네, 예. 기울기도 지금 거의.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추세로 보면 되면 또 앞으로 이제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뭐 발전 속도를 보게 된다면 이게 계속해서 더 올라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네.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즘 뭐 클라우드, 뭐 모바일, 뭐 환경도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 전력량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예, 지금 이제 그 한국은 이제 IT가 이제 많이 발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많이 쓰게 되고 태블릿도 많이 쓰게 되고 뭐 그 전에 이제 저희 이제 노트북이나 이제 집에 이제 모든 집에서 이제 컴퓨팅도 많이 네네. 이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쪽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는 뒤에 데이터 센터가 더 증가될 수밖에 없게 네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그 스마트폰 한 600대 정도가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뒤에 서버 한 대가 계속해서 비례적으로 증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네. 한국에 그만큼 이제 그 폭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 뒷단 데이터 센터 네. 단에서도 이제 똑같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오케이.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서 지금 인텔이 좀 국내에다가 소개한 게 이제 HT 고온환경 데이터 센터. 요 컨셉은 여기 언제부터 나오는 컨셉입니까? 이런 것은 지금. 컨셉은 이제 그 우선 이제 컨셉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럼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네네. 이제 커다랗게 그럼 그 처리할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데 그걸 좀 먼저 커다랗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데이터 센터 자체를 아주 좋게 새롭게 짓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아주 쉽게 뭐 추운 지방에 정말 추운 지방에서 뭐 데이터 센터 추운 열을 이용해서 뭐 알래스카 같은 데다가. 그렇죠. 짓게 하는 뭐 그런 네네. 방법. 네. 뭐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여하튼 지금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는 방법. 그렇게 된다면 그 전기가 네. 좀 더 줄어들게 지금 되겠죠. 그런 데다가 짓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데. 어떤 그 많이 있게 되죠. 뭐 구글, 아, 페이스북 뭐 네. 이런 이제 기존의 이제 커다란 빅 저희들이 얘기하는 아. 이제 그 회사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새롭게 네네. 짓는 방법.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건물 자체를 짓는 것은 아니고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 새로운 건물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높이든지. 그렇죠. 그런 이제 방법이 있고 네. 세 번째로는 그 자체 그 기기들, 네. 서버들,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자체의 효율성을 이제 높이는 방법이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센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텔에는 한 100여 개의 데이터 센터가 이미 있고 네. 오랫동안 운영을 전 세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은 많은 이제 지식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면 서버들이 이제 쭉 이렇게 들어가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의 찬바람, 더운 바람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가장 하나 비닐 커튼 하나만 딱 달아서도 효율성을 뭐 10% 이상까지 높일 수 있는 뭐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율성이 높은 그런 방법도 했고 그렇게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안 네.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저희들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얻은 경험상 이 부분들은 좀 더 새롭게 아니면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성이 높을 것입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가이드도 그럼 그렇게 해주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이드를 해줘가지고 뭔가 뭐 성공은 아니지만 효과를 본 그런 데가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 중에 어디? 예, 그 우선 커다란 회사는 저희들이 몇 회사는 이미 이제 그렇게 일해 왔었고요. 그래서 네. 뭐 클라우드 쪽에 이제 하는 그런 기업 아니면 이제 일반 이제 커다란 이제 기업이지만 뭐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네. 그 혹시나 만약에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시면 뭐 저희들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뭐 직접 그렇게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나 그런 것은 제가 이제 보내 드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네. 좀 커다란 뭐 비용이나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은 좀 더 비용이나 좀 중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새로 그린필드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질 수 있는 방법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도와드릴 데이터 수가 센터를 있습니다. 진단해 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좀 더 효율성 있게 네.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운용하는 그런 장비들을 이제 운용하는 방법 네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건물을 지을 때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롭게 하시는 방법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 거 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바로 뭐냐면 고온 환경 데이터 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이제 고객분들하고 이제 POC 같이 이제 테스트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써 이제 그 재작년에 이런 식으로 좀 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데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뭐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뭐 어떤 환경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모든 아주 중요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커다란 기업들은 다 이제 HTA를 이제 고려하고 네.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뭐 LGU 플러스, 뭐 KT, NHN, 이 모든들이 이제 다 HTA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네네. 이제 갖게 되고요. 그래서 HTA는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왜냐면 이제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뭐냐면 데이터 센터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뭐냐면 들어가 보면 되게 추워요. 네. 그렇죠. 왜냐면 온도를 엄청나게 낮추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서버나 그러면 20도 훨씬 더 높은 데서도 잘 동작을 하거든요. 네. 어떤 때는 30도, 35도, 40도에서도 사실은 이제 네. 그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20도 미만으로 그래서 춥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의 온도를 조금만 높여도 그것을 전체 유지하는 그 유지 비용은 엄청나게 줄일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20도가 아니고 네. 뭐 30도 어. 더 나아가서는 뭐 30도 30. 이상까지도 하게 된다면 네. 그 온도 1도 높이는 그만큼 훨씬 더 비용을 이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용 효율성을 에너지 효율성을 이제 높이자는 거고요. 이렇게 20도가 아니라 온도를 뭐 30도, 35도 그렇게도 뭔가 그 유지가 되려면 그 시스템도 그거에 견뎌야 되고 또 뭔가 그 안에 뭔가 그 뭐 로드 밸런스처럼 그 열에 관련된 분산 어떤 그 흐름이랄까 그런 것도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떠신지? 네, 그렇죠. 이제 중요한 이제 지적이시고요. 네. 예를 들면 하드웨어 자체는 다 그 고온 환경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 하드웨어는 다 있습니다. 서버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그냥 네.
거의 방치하듯이 뭐 이 서버는 예를 들면 뭐 40도 이상에서 견디니까 괜찮겠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장비가 워낙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이 네네.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하드웨어도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되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드웨어들을 잘 관찰해서 모니터링해서 어떤 사고나 발생할 것을 미연에 대처하고 그것을 이제 잘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네. 인텔은 이제 노드 매니저, 데이터 센터 매니저 이것을 통해서 이 데이터 센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관리하는 그런 이제 툴이 이제 더 같이 이제 함께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인텔에서 이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100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 툴이죠. 예,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 보면 NHN 같은 게 맨 밑에 보면요. 폐열로도 식물을 길러가지고 온도를 조절한다. 상당히 이런 아이디어도 뭐 제공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유사한 아이디어들도 인텔에서? 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저희들은 이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좀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뭐 NHN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겉으로 보면 이제 그린 쪽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그런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뭐 새로 지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고민들도 많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의 현대화는 어떻게 할 건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요즘은 뭐든지 비용이거든요. 네. 비용 관점에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예, 그 데이터 센터 건물 짓는 거 네. 그 자체는 이제 제가 좀 이번에는 주로 이제 다루지 않고 그럼 이번에 이제 제가 할 것은 현대화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화를 네네.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비용 구조를 좀 살펴보면 아니면 이제 IT가 투자하는 그 비용을 잘 살펴보게 된다면 그 전체 이제 100% IT 비용이 이제 100%라고 한다면 운영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거의 75% 네. 정도를 쓰게 되고 그렇죠. 불과 25%, 26% 비용만을 이제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서 네네.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네. 뭐 새로운 방법이고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그 기업이 또는 IT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을 위한 그런 비용보다는 예, 혁신을 위한 비용으로 좀 더 많이 이제 써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네. 상당히 고민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서버들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서버가 과연 어떤가 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저희들은 이제 저희 인텔 자체 이제 데이터가 되는데요. 보게 되면 전체 서버 중에서 4년 이상 된 약간 이제 노화된 거죠. 4년 이상 된 서버가 얼마 차지하는 것을 봤더니 무려 3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네네. 예.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네네. 있죠. 네. 예. 근데 인텔의 자료죠. 인텔 데이터 예, 센터에. 네. 인텔 자료에 의하면 네네. 인텔 자료에 의하면 국내는 이게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조사한다면 국내 데이터 센터.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4년 이상 된 서버가 전체 성능은 얼마나 차지하나를 또 조사해 봤더니 불과 4%밖에 안 됩니다. 숫자상으로 3분의 1인데 네. 거기서 내는 것은 실제 일을 하는 것은 4%밖에 안 됩니다. 네네. 예, 상당히 낮게 되죠. 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4% 성능을 내는 이런 서버가 전기는 3분의 2 네. 이상을 먹게 되는 거죠. 예. 4% 성능을 위해서 전기를 3분의 1을 사용하게 되니까. 엄청난 비효율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이 비효율적인 것을 찾았으면 우리가 바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바로 뭐냐면 4년 이상 된 서버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것으로 네. 대안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그런 구조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텔은 이걸 많이 바꿨습니까? 조사한 다음에 어땠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저희 인텔 데이터 센터 좀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된다면 네. 저희 이제 서버의 한 3분의 2 정도가 뭐 어디에 사용되냐면 저희들이 이제 프로세서나 네. 실리콘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은 매 3년마다 바꿉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을
빨리 교체를 하면 할수록 그걸부터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이제 빨리 교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서버에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되는데 무한정 늘릴 수는 사실 없거든요. 네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그러면 대안으로서가 바로 뭐냐면 오래된 거 방금처럼 뭐 3분의 1 정도가 4%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된다면 네네. 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네. 많아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방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서버 교체 주기를 이제 3년으로 3년. 이제 하게 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그 뭐 실제로 인텔이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뭐 제품군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4년 이상 된 서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이제 새롭게 저희들이 이제 발표한 인텔 제품 프로세서 기반의 서버로 했을 때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이제 인텔 제품 프로세서는 저희 현대적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제품 프로세서는 뭐 기존에 있던 이제 서버 쪽에 사용되게 되고요. 뭐 고성능 클러스터 HPC에도 사용되고 블레이드 서버 이렇게 다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기존에 전통에서 사용되는 거 외에도 이제 제품 프로세서는 스토리지 네. 또는 이제 네트워크 기반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데이터 센터에서 보게 된다면 서버, 네.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것을 또 이제 운영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까지 이제 다 네.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전체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면 제어는 그 전체 시스템에서의 가장 핵심이 이제 되게 되고요. 여기 보니까 뭐 모든 영역을 다 망라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네.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분석, 뭐 네네. 하드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되고 뭐 스토리지 뭐 쪽도 그렇게 되고요. 요즘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도 많이 나오고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도 많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 안에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사실 이제 제온 네. 프로세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텔 제온 플러스 탑재된 그 제품군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희 새롭게 최근에 이제 인텔 제온 E5 2600 V2라고 하는 이제 제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발표한 거죠? 예, V2가? 저희들이 이제 9월 초순에 저희들이 네.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한 2개월 됐죠. 네네. 2개월 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E5 2600인데 저희들이 이제 버전 2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마이크로 아키텍처로 이제 보면 IPv6 기반의 프로세서라고 이제 하고요.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 생산 중에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제품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올려놓은 것이 바로 에너지 효율성이 네네. 이게 되는데 네. 기존 거 바로 전 세대 대비해서 보면 그 45%나 더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을 합니다. 예, 하게 되고 바로 전 세대. 네. 1년도 안 된 그런 거로 비교했을 때 버전 45, 1, 버전 예, 1. 그렇죠. 가 되고요. 성능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뭐 50%가 더 높은 성능 향상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캐시 사이즈도 많고 코어 수도 더 50% 증가되고 네네. 그리고 더 빠른 이제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성능도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데이터 센터급의 그 높은 이제 성능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메모리도 보게 된다면 이 투스켓 기반이 1.5 테라바이트나 지원합니다. 과거에 1.5 테라 그 정도 되면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메모리에서 지원을 네.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제 메모리를 지원함으로써 저희들이 뭐 요즘 뭐 데이터 아날리틱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네. 것을 메모리에서 바로 더 빠르게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이제 기가빗이나 이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이제 플랫폼의 광대 네트워크도 균형 잡힌 플랫폼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 보면 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최적화되는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드밴스 벡터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그 AVX를 이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텔 제품 5도 이제 코프로세서도 새롭게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I/O도 훨씬 더 최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PCI 익스프레스 젠 3를 그 전에도 지원을 하지만 지금 더 이제 새롭게 해서 이제 프로토콜 그 개선시켜서 데이터의 흐름을 더 빠르게 바틀렉을 적게 이제 만드는 그런 최적화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제품이 이제 빅데이터나 뭐 하드웨어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최적화되는 부분도 있게 되고요. 네. 뭐 성능이 아까 이제 50% 이상 증가한 구체적인 이제 얘기들이네요, 그죠? 네. 네. 그 제가 이제 성능 이 장표에서는 제가 그 네알램 대비를 좀 몇 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왜 바로 저는 샌드브리지인데 왜 네알램이냐 뭐 이렇게 했을 때 네알램이 바로 뭐 4년 이상 된 이제 서버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5년 정도 교체해야 됐거든요. 될. 그렇죠. 그 네알램 이전이다 하면 이제 벌써 이제 딱 그 고장 나나 안 나나 좀 네. 긴밀하게 좀 네,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장비가 되는데 뭐 바로 네알램 대비 2.8배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성능도 벌써 뭐 3.4. 3배 이상 정도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세계 정상급의 성능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어젯밤에 이제 발표를 한 것이 바로 이제 슈퍼컴 HPC 분야에서 네. 탑 500 리스트라고 이제 새롭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거는 얼마 만에 발표하는 겁니까? 그거는 1년에 2번 1년에 두 발표를 번. 하게 네네. 되고요. 이제 네. 어젯밤에 이제 발표 그렇죠. 이제 밤새 오늘 네. 새벽이나 뭐 오케이. 밤에 네.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1위를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E5 2600 V2 기반으로 해서 하게 됐고요. 네네. 예, 무려 이제 32,000개 프로세서 그리고 48,000개의 제품 5코어 프로세서 차세전 시스템이 이제 1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번에 1위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1위 했던 것이 지금 이제 계속해 유지를 네네. 해 오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물론 이제 성능도 뛰어나지만 더 이제 뛰어난 것이 에너지 효율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에너지가 중요한 시기에 E5 2600 V2가 아주 고려하기에 가장 좋은 이제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참 실제로 국내에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사례 한번 보도록 하죠. 네이버 사례인데 NHN. 네. 예, 그 네이버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저희 국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랑을 받는 그런 그 검색이죠. 네네. 포탈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검색 쪽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제 협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인텔 제온 E5 2600 V2를 사용했을 때 과연 성능 향상이 얼마나 될까를 이제 해 보니까 무려 뭐 50%가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바로 뭐냐면 그 NHN이나 일반 NH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 사용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 바로 전 세대 대비 50%더 많은 일을 바로 이제 시킬 수가 그렇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만큼 또 광고 수익이 많아지는 거죠. 검색이 그렇죠. 빨라지면. 이제 NHN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점이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뛰어난 이제 성능 향상을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검색 쪽에서 어쩌면 NH 입장에서는 이제 제온 프로세서를 이제 그 에너지 효율성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성능 관점이 더 큰 거네요. 그렇죠. 어필하는 것이. 예, 예. 네. 그 성능이 바로 이제 에너지 효율성도 아주 똑같이는 안 되지만 네. 왜냐면 이제 저희들이 그렇죠. 왜냐면 전 플랫폼하고 네. 지금 현재 플랫폼하고 네. 소비 전력이 훨씬 높아지냐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유지를 하거나 조금 높거나 아니면 네네. 더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능이 높아지게 된다면 네. 뭐 에너지 효율성도 이제 높아지게 되는 비슷하게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네. 예, 또 다른 예가 이제 티맥스 소프트에서 이제 와스 제우스라고 하는 이제 네네. 와스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도 뭐 한 거의 57% 이상 뭐 성능 향상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뭐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뭐 비즈니스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이제 성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더 많은 일처리를 네네. 할 수가 있게 되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이제 효율성도 높여줄 수 있게 되는 이런 이제 장점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요즘은 이제 뭐 이런 컴퓨팅 파워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이제 어떤 네트워크하고 이게 스토리지 데이터를 이제 핸들링하는 예. 그런 쪽의 영역도 되게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그렇죠. 쪽은 얼마나 또 개선됐는지 예. 보도록 하죠.
그 보통 이제 많이 IT 업계에 이제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인식하기로 인텔은 프로세서다라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실 것입니다. 컴퓨팅. 그렇죠. 컴퓨팅, 네. 프로세서 회사. 아니면 이제 더 좁게 얘기를 한다면 반도체 회사다, 실리콘 회사다. 네네.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제 그렇지가 않게 되고요.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보게 된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서버 쪽에서는 인텔 기반이 이제 인텔이 리딩하고 있다. 모든 분들이 사실 인정을 이제 하실 텐데. 근데 사실 옆에만 살짝만 보게 된다면 스토리지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게 되는데 거기 한번 살짝 들어보게 된다면 아마 그 10개 중 8개 이상이 인텔 프로세서네? 라고 몰랐던 사실이 아마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스토리지도 저희들이 이제 10대 중에 8대 이상은 이제 인텔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스토리지를 위한 이제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과거에도 저희 내부에서도 저희 인텔 제형 프로세서는 컴퓨팅 서버를 위한 프로세서다라고 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네. 지속적으로 이것을 더 확산을 이제 시키는 이제 확산 염두에 두고 그것에 맞는 프로세서 개발을 또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따로따로 만들 수는 없게 되니까 이 제형 프로세서지만 이쪽에서 맞는 것도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고 네트워크에 맞는 것도 조금 필요한 기능도 여기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이런 쪽에서도 이제 다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보게 되는 데이터 센터 에저 시스템이라는 관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온 E5 2600 V2 프로세서가 스토리지, 네트워킹에도 다 이제 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제 좋은 이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스토리지 쪽에서는 요즘 뭐 데이터 아날리틱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중복 제거라든지 압축하게 된다면 뭐가 해야 되냐면 다 프로세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세싱이 또 성능이 이제 사실 좋아야지만 그거의 데이터 스토리지의 또 성능이 이제 증가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리를 위해서는 이제 인텔 제품 프로세서가 이제 가장 이제 요즘 적합한 뭐 스토리지가 깡통 스토리지가 아니라 그렇죠. 되게 인텔리전트해지잖아요. 그렇죠. 인텔리전트해진다는 건 뭔가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 수요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스토리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중복 제거 압축 성능이라든지 뭐 텐지, SSD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네트워킹 쪽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네트워크이면 그냥 네트워크였습니다. 맞습니다. 네트워크 벤더가 만드는 그런 쪽이었는데 지금 현재 한 10년 전부터 쭉 이제 보게 되는 어떤 커다란 IT의 흐름이 있었냐면 모든 것이 다 가상화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했냐면 CPU 가상을 하자. CPU부터 먼저 가상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모리도 가상을 하자, I/O도 가상을 하자. 뭐 이런 가상화가 잘 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클라우드도 할 수 있네. 라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버 쪽 분야는 가상화가 잘 되고 이제 쉽게 IT 관리자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내가 리소스를 만들 수가 있고 관리를 잘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직 안 되는 그냥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네트워크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 네트워크를 이제 바로 새롭게 뭔가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못하거나 두 번째는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까지 내려와서 케이블링 막 작업을 하거나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에서 SDN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또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데이터 플레인뿐만 아니라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하는 부분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컨트롤 프로세싱하면 생각나시는 게 인텔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텔이 이제 이런 쪽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텔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지, 네트워킹 이쪽에 다 어떻게 보면 그 인텔리전트해지고 고도의 컨트롤이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인텔의 어떤 CPU들이 이렇게 칩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그걸 인텔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이제 있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쉽게 자기가 재정의 할 수 있고 뭐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는 훨씬 더 유연한 IT 환경을 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훨씬 더 효율성이 뭐 에너지 효율성뿐만 아니라 관리의 효율성 그걸 통해서 쉽게 급변하는
그 IT 트렌드 아니면 비즈니스 환경을 이제 맞출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자, 요즘은 이제 또 텐지가 거의 뭐 대세처럼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미 이제 거의 이제 대세가 돼 있죠. 이제 돼 있어갖고 뭐 그렇게 뭐 커다랗게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바는 아니고 아니지만 예, 뭐 텐지 기존에 있던 이제 기가빗을 통해서 이제 텐지를 이제 감으로써 얻는 효과도 상당하거든요. 바로 네. 이게 바로 뭐냐 기존에 있던 뭐 아까 3분의 1 이상이 4년 이상 된 건데 그거는 다 기가빗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네. 그것을 그 다른 이제 최신의 서버로 이제 효율성을 높일 때 이렇게 된다면 컴퓨팅뿐만 아니라 IO 쪽 네트워크 네네. 쪽에서도 효율성을 이제 훨씬 더 증대를 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에너지 효율성도 증가될 수가 있고 케이블 작업이나 어떤 그 직접 관리하는 그런 것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제 대역폭도 이제 훨씬 더 늘릴 네. 수가 있게 되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IT가 제공해줘야 되는 지원해줘야 되는 현업 부서를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요구사항은 이제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예. 뭐 네트워크에서는 뭐 텐지가 된 사람이 요새 또 스토리지는 SSD가 또 이제 그렇죠.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SSD도 이제 많이 이제 도입을 이제 많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일단은 기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 뭐 이렇게 되게 에너지 효율면서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성능은 이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네. 인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도 이제 보게 된다면 동일한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를 이제 스핀 네네. 모터가 달린 그렇죠. 하드디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네네.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열이 상당히 소비되는 에너지가 이제 상당히 많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SSD 지금 현재로서는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바꿀 수는 없게 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 훨씬 더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증가가 이제 네. 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네. 대비 가격적으로 상당히 이제 저렴해지고 네. 실제 SSD가 지원하는 용량도 훨씬 더 커지게 되고 음.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뭐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런 것을 관점을 봤을 때 SSD가 네. 도입이 이제 상당히 이제 빨라지고 이렇게 되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전에 황해 법칙 해가지고 예. 네? 뭐 6개월마다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기업수 쪽으로. 예. 지금 SSD도 황해 법칙에 따라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예, 인터넷은 무어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뭐요? 오케이. 그래요. 뭐. 예, 아마 그 이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더 이제 가파르게 더 빨라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의 공정 기술이 이제 미세화지게 되면서 더 집적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되죠. 네네. 네. 집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스토리지 공간 용량이 이제 캐피시티가 훨씬 더 이제 증가가 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점점 더 수요가 이제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네. 이제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선순환 구조로 이제 돌아서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SSD 쓰게 되면서 얻는 장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게 되죠. 하여튼 뭐 기하급수로 늘어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것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뭐 CPU 그다음에 프로세스 그다음에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봤는데 또 그 위에 올라가는 또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셨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소프트웨어 그렇죠. 말씀하시지.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데이터 센터 이제 현대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서를 최신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에너지가 어떻고 뭐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새로운 하드웨어 기반 위에 5년 전 대비 또는 4년 전 대비 지금과 현재로서 더 훨씬 더 최신화된 그런 OS 어플리케이션을 얹었을 때 더 얻는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들게 된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 2012랑 네. 기존에 이제 윈도우 서버 2003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4년 이전이라고 한다면 윈도우 서버 2003이라고 했을 거고 네네. 이제 요즘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은 이제 2012가 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세로 축은 바로 뭐냐면 뭐 인텔 제품 프로세서 5300 네. 계열과 네.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이제 2600 2600 네. 제품군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게 된다면
이제 우선 세로 쪽으로 이제 쉬운 거부터 먼저 네. 하면 기준이 이제 그 인텔 제공 5300계열에 윈도우 서버 2003을 이제 네네. 썼을 때 하고 여기서 나는 OS는 바꿀 수 없다. 아, 이 오케이. CPU만 하드웨어만 바꾸자. 하드웨어는 충분히 이제 노후화가 됐고 뭐 바꾸긴 바꿔야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바꿨을 때 뭐 성능은 한 500% 5배 이상 네네. 성능 향상이 됩니다. 실제 이제 OS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돌렸을 때 그렇게 되고 유효 전력도 상당히 이제 훨씬 더 효율성 있게 되게 되죠. 뭐 이것 따라서 이제 더 빠른 이제 메모리 처리도 가능하게 되고 뭐 암호화 속도도 훨씬 더 네네. 빨라지게 되고 이것은 이제 하드웨어가 처리해 줄 수 있게 되니까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좋은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서버에서 나는 그냥 OS만 바꿔보자. 네, 2012로. 2012로 바꿨을 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주로 이제 윈도우 서버 2012가 지원해주는 그런 커다란 장점을 얻을 수가 있게 네네. 되죠. 네. 근데 하나하나가 아니고 이것을 다 같이 적용했을 때 보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뭐 성능도 500%가 아닌 하드웨어하고 OS하고 같이 이제 맞물렸을 때 성능도 그 전보다 더 크게 되는 580% 이상 성능 네. 향상이 되고 뭐 또 중요한 것은 안정화되고 그리고 보안에 더 강화된 그런 이제 클라우드 기반도 할 수가 있고 스토리지 아니면 뭐 IO 쪽 네트워크 쪽 이런 부분에서 다 훨씬 더 그 안정화되고 효율적인 그 시스템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는 OS만 얘기했는데 그 외에 새로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했을 때 보안이 요즘 상당히 이슈가 많이 돼 그렇죠. 왔잖아요. 그럼 네네. 거의 5년 전 그 기존에 있는 솔루션 가지고 지금 현대에 맞는 보안에 요구되는 보안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새로운 최신의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을 적용하게 된다면 옛날에 맞추기 어려웠던 조금 취약했던 그런 부분도 더 맞출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보안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제 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 맞춰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체크 사항이 많게 되는데 옛날 것은 맞출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것은 이제 맞출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솔루션, OS 모든 것을 다 이제 같이 했을 때 뭐 성능,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뭐 보안 네. 뭐 그리고 새롭게는 이제 요즘 뭐 빅데이터나 이런 것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기회도 새롭게 이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제 기회가 되게 되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이제 갖기 전에 간단하게 좀 랩업 해주시고 Q&A 예.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커다랗게 데이터 센터 현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은 바로 뭐냐면 IT 서비스가 제공하는 그 가치는 높이고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낮추고. 예. 그래서 이 비용은 뭐 전력이라든지 냉각이라든지 운영 비용을 다 낮추면 바로 이제 현대화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서버도 서버의 이제 리프레시 네. 사이클을 뭐 유지를 하고 뭐 회사에 맞는 그런 것을 유지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SSD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현대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OS 어플리케이션도 하게 된다면 고도화, 현대화, 고도화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 효율적인 IT로의 방향을 확립할 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게 되는 거죠. 일단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일단은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일단은 우리 회사 내에 있는 4년 이상 된 서버가 몇 개나 있는지 예. 몇 프로나 있는지 그럼 먼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그죠? 재미난 근데 조사가 될 그것이 것입니다. 뭐 우리는 한 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럼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아까처럼 뭐 진짜 3분의 1, 뭐 절반이다. 하면 예. 이건 제가 심각한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네. 예. 그걸 먼저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말 우리 좀 많네 하면 그때 오늘 마승주 이사님한테 나중에 메일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네, 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네, 많이 오늘은 왔네요. 그래서 제 여러분 그 질문은 한 분당 하나씩만 받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자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쌤 그 답변 주시면서요 질문 예. 잘하는 사람 거기다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맨 나중에 세 분을 발표해 주세요. 예, 나중에. 네. 고승수님, 저희도 ID 센터를 운영 중이라 전기료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력 컨트롤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인텔에서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짧게 언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네. 이제 노드 매니저, 데이터 센터 네네. 매니저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매니저는 서버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술이 되고요. 데이터 센터 매니저는 그 노드 매니저 아니면 새로운 기반의 서버를 네.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컨트롤까지 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 매니저가 되고요. 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전반적인 서버 환경을 이제 관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전반적인 서버의 소비 전력을 저희들이 이제 임시로 맞춰 놓을 수도 있게 되고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렉이 있다, 아니면 10개 렉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20kW를 내가 설정해 놓겠다. 한 네. 렉에 20kW를 설정해 놓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이제 서버에서 총체적으로 총 사용되는 전력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캡을. 예, 그냥.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로드가 많이 걸리고 이렇게 네. 높아질 수도 있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 데이터 센터 매니저가 쭉 보고 어떤 부분을 살짝 낮춥니다. 살짝 네. 살짝 낮추고 낮추는데 실제로 이제 서비스하는 데는 커다랗게 지장 없으면서 전체적인 소비 전력을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총 소비 전력을 정해진 캡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제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 매니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노드 매니저, 데이터 센터 매니저를 통해서 서버를 전력도 관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죠. 네. 야, 이거 네. 상당히 네. 고성수님. 네. 제가 그러면 자, 저 선물을 나이사님. 아니 지금 이따 지금 하지 말고요. 맨 나중에 세 어, 분이에요. 지금 좋은 일이 계속 많아지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써오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맨 끝에 세 분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나이사님 이메일 어드레스 어떠세요? 이메일 어드레스. 저는 이제 VICTOR 빅터 점, 맞죠? 아니요, 네. 빅터. 예, VICTOR 네. 점 NA 골뱅이 인텔닷컴. 골뱅이 인텔닷컴. 네. 예. 여러분 제가요 지금 쪽지로요. 지금 나승수 이사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지금 나승주. 나승주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승주입니다. 네. 네. 했으니까 나승주. 예.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질문에 답변 드릴 거지만요.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정보 같은 건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님, 데이터 효율화 작업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 2년 정도 서버 관리를 했었는데 데이터 효율화도 좋지만 기존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서버 교체도 연기되고 결국은 그 사업은 기존 서버의 업데이트 정도로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의문사항이 데이터 효율화라는 것이 정확히 기존의 서버를 대용량으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어떤 다른 논리가 도입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 우선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 효율화는 모든 이제 부분에서 다 이제 효율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건물 자체 아니면 서버 사용되는 거, 네트워크, 스토리지 아니면 운영하는 그런 이제 모든 이제 분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이제 관리 운영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이 상당히 이제 사실 많습니다. 방금처럼 데이터를 옮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고 기존에 쌓여되는 것을 어떻게 또 이제 할 것이냐 그런 이제 부분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모든 구성품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아키텍처적으로 이제 새롭게 또 할 것이냐 또 이제 새로운 이제 방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단 어떤 특정한 하나의 뭐 기술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가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각 요소에 대한 저희들이 자체의 또 이제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측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앞으로 향후 1년, 2년, 3년, 5년 후에는 어떻게 갈 것이고 그리고 관리하는 그런 쪽 솔루션은 또 어떻게 갈 것이고 스토리지 하는 부분은 또 뭐가 이제 필요하게 될 것이고 네트워크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해서 모든 부분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토리지 하나의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뭐 답변 드리긴 조금 이제 어렵지만 저희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결해 주거나
그렇게 따로 이제 네. 저희들이 메일 지원을 보내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준호님, 대다수 회사들이 가상환경에서 X86 아키텍처로 가상화 및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클라우드, 가상화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뭐냐 어떤 형식이 등식이 성립하냐면 클라우드 가상화는 X86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그맣게 X86은 인텔이다. 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예, 우선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X86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훨씬 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게 네네. 된다면 기술 발전도 빨라지고 생기는 문제도 더 이제 빨리 네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가상화를 하는 그런 목적이 바로 뭐냐면 저렴한 비용, 총 비용을 통해서 네. 보다 더 나은 솔루션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X86이 기반의 이제 서버가 가장 이제 적합하다고 알겠습니다. 할 수가 네. 있겠죠. 선생님, 오늘 아무 질문들이 많으니까요. 예. 좀 이렇게 짧게. 짧게. 알겠습니다. 네. 그, 자, 서영진님, 아까 사신 분은 그분은 이제 유준호님입니다. 네. 예. 서영진님, 전기 사용 절감을 위해서 장비들의 CPU나 기능이 얼마 사용되지 않을 때 장비들을 슬리핑 모드 등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 있게 되고요. 그 요즘 같은 서버에서는 그게 더 자주 갈 수가 있게 되고요. 서버 쪽에서도 사용하지 않으면 슬리핑 모드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모비님, 그 실무자들은 이런 거 다 따져보면 연동성을 높은 최신 서버를 활용하고 싶으나 보수적인 경영진에게 데이터 센터 효율적 운영의 도입 비용을 어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예, 우선 이제 그 제한된 사실 이제 IT 팀이 사실 리소스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하기 어렵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하드웨어 벤더 통해서 그래서 그 방금처럼 총소비 비용에서 왜 우수한지를 좀 근거를 좀 제시해 주세요라고 네.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하드웨어 벤더가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줄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이제 발표한 슬라이드 중에서도 3분의 2, 네네. 1 4년 이상 그렇죠. 됐는데 그게 4% 성능 향상 안 되고 에너지 3분의 2나 잡아. 그렇죠. 이 자료도 상당히 좋은 이제 데이터가 될 수가 그럴 것 같네요. 있겠고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그렇죠. 그 경영진한테 어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님, 대만의 에이서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처럼 바람의 방향 등 주위 환경을 활용한 건축 방법으로 자연 공조를 실행해서 전력 요금을 줄이는 방법은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할 수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한국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기후도 보면 대만이 되면 제주도 될 것 같은데. 대만 그렇죠. 제주도 비슷하지 않나? 예. 그래서 1년 이제 12달 중에서 네. 한 달, 두 달만 빼고는 실외 환경, 공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 충분히 네네네. 경제성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제가 대만에 이제 에이서 데이터 센터 가봤습니다. 거기서는 그 좀 대만이 좀 덥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렇죠? 네네. 근데 거기는 살짝 조금 이제 높은 지역인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여전히 이제 덥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을 기술적 방향을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공기도 이용하고 안에 있는 것을 이제 훨씬 더 그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열순환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네.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홍성우님,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저전력 및 고효율로 바꾸기 위해서 새로 교체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분 개편으로도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제안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바꾸지 않고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네. 한번 이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짓는 방법이겠지만 그거는 네. 실제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이제 관리하신 분이 어떤 분이 내 서버는 어느 쪽 용도니까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걸 이제 부분적으로 해서 바꾸는 알겠습니다. 것이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님,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정부나 기관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또는 국제적 컴플라이언스는 없는 것인가요? 국제 규제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연합회라고 할까요? 연합회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그 모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고 있죠. 뭐 네네. 대표적으로 오픈 커뮤니티 프로젝트라든지 음. 뭐 이런 것도 해서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 아니면 그 안에 이제 들어간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좀 더 개선시킬까 네네. 뭐 이런 이제 요구 계속해서 이제 생각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규제나 이런 쪽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네. 자, 김태식님, CPU 전문사 인텔에서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놀했는데요. 타사 데이터 센터 비교해서 인텔 데이터 센터만의 장점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 외 전 세계에 운영 중인 인텔 데이터 센터에 관해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우선 이름을 좀 적고 그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한 100여 개 정도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1년에 한 번 데이터 센터 서밋이라는 것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미국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이제 방문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제 최대한 이제 집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저희들도 이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훨씬 더 크게 하자.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그 부시고 그래서 새롭게 짓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수를 저희들이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이제 관리를 자동화. 그래서 이제 저희 오레고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한번 가보게 된다면 그 관리자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네. 다 무인으로 다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문 열어주십니다. 한 분 이제 계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물론 그 다른 건물의 사무실에 이제 있게 되지만 이제 다 리모트에서 원격에서 다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네. 체제로 돼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서버, 새로운 기술 뭐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바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도 모듈화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뭐 올해 내년에 필요한 수요 예측에서 한 동 예를 들면 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가됐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옆에 똑같은 것을 바로 블럭 하나 쌓듯이 그렇게 네. 저희들이 하게 하고요. 그런 이제 방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류성민님, 공공기관에서도 새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 예정인데 이러한 센터를 짓기 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지요? 예, 저희들이 그 우선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용도가 상당히 좀 많기 네, 때문에 네. 좀 뭐 컨설팅이라고 한다면 실제 뭐 돈을 이제 받으면서까지 뭐 레포트까지 뭐 하는 그런 거창한 형식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준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은 돈을 안 받게 되는데 네네. 우선적으로 뭐 저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전문가분들이 이제 방문해서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지식을 이제 전달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컨설팅이라고 네네. 하면 할 수도 있게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봐서 여기서는 좀 더 이제 전력적으로 할 그런 고객이 있다라고 네. 이제 판단이 되게 된다면 저희들이 또 이제 전문가가 더 한 수준 더 높은 전문가가 와서 실제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설계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예를 들면 뭐 더멀, 에어플로 모든 것을 다 해서 어느 쪽이 핫스팟이고 네네. 이 부분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뭐 아까 제가 잠깐 쉽게 예를 들면 하나 뭐 커튼 하나 뭐 치는 것까지 뭐 네네.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로 지을 때 뭐 그때도 좀 해줄 수 있게 알겠습니다. 되고요. 그래서 연락 네네.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래충님,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서 운영 프로세스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ISO 2만, ISO 27001 등 인증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내재화 및 개선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세스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신인도를 얻기 위한 용도로 인증을 유지하는 기관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답변 기대합니다. 예. 그 죄송한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제가 따로게 제가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유미연님, 요즘 효율성도 좋지만 환경 친화적인 요소도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를 친환경적으로 꾸밀 수는 없는지요? 그런 사례 있는지요? 예, 많이 있죠. 좋은 질문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전력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솔라 패널을 네.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그 냉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물질들도 네. 친환경 물질로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저희들 물로 이렇게 순환하게 하거나 옛날에는 뭐 좀 다른 냉매나 그런 걸 사용했는데 네. 어떤 친환경적인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 생산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좀 더 계속해서 바꾸고 있고 그에 사용되는 물질도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바꾸는 노력으로 좀 많이 하고 있죠. 예. 네네. 자, 그다음에 류지원님, 중소기업에서 가상화를 유닉스로 갈지 인텔로 갈지 고민 중인데 아로아 및 TC로 구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요? 예, 있고요. 우선 이제 가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뭐 우선 뭐 인텔은 굳이 아니더라도 유닉스하고 뭐 x86으로 네네. 한다고 한다면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이 있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x86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비용률적인 네네네. 거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솔루션 뭐 다양한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있게 되고요. 그래서 가상화나 그렇지만 인텔 저희 이제 웹사이트에서도 많은 이제 자료가 사실 있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니면 알겠습니다. 메일 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네. 더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열님, 데이터 센터 효율화의 핵심은 자동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텔이 제공하는 자동화 방안이나 솔루션을 알려주십시오. 예, 우선은 이제 아까 질문하고 좀 중복되는 것인데 노드 매니저, 데이터 센터 매니저가 네네네.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서버 자체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IPMR라든지 이런 이제 스펙을 저희들이 이제 표준화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네네. 공개시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표준을 통해서 진짜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게 되죠. 김현님, 기존 서버 및 스토리지가 불용 처리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 갖고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 남는 서버의 처리 방안 뭐 없을까요? 예, 이런 고민을 하는 고객을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사실 네.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쪽에 이제 기증 처리하시는 분도 이제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사실 이제 현재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님, HP 서버의 IA CPU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지요? HP 서버의 IA는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P에는 이제 x86 기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이제 인텔 기반으로 탑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질문은 저희가 한 분에 하나씩만 받도록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이광현님, 인텔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 및 웹의 가용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솔루션 알려주세요. 서버 이중화나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향상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노하우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0% 정도가 이제 저희 이제 그 디자인에 실리콘에 이제 사용을 하는 쪽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 자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솔루션이 있고 저희들도 이제 상용 이제 툴도 있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도 또 이제 여러 군데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는 버추얼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24시간 어느 곳에 있는 리소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이제 바꾸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자체 이제 솔루션을 사실 이제 만들어서 실제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이제 더 쉽게 하고요. 엔지니어 분들이 나 필요한 리소스를 바로 네네. 서미션하면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구조. 그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데이터 센터건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이터 센터건 상관없이 네네.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저희 자체 솔루션, 상용 솔루션 복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도현님, 요즘 블레이드 형식의 서버들이 많은데 과연 성능면에서 효율성에서 가상화에 가장 적당한 서버가 블레이드인지요? 혹시 인텔에 최적화된 서버가 어떤 밴드 제품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두 번째 어떤 벤더로 하기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블레이드의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이제 완유, 투유 렉보다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더 덴시티를 이제 복잡도를 높임으로써 상면 비용을 이제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의 이제 블레이드 인크로저 안에서 여러 블레이드 이제 컴퓨팅 노드들을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에너지 효율성도 이제 높일 수가 있게 되고 장애나 그런 쪽에서 좀 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관리 편의성 측면에서 있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보다도 이제 블레이드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이제 계시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인텔 기반은 다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래형님, 인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ISP 등은 자체 데이터 센터 보유수 능력이 되지만 SMB 사업자들은 데이터 센터 입주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는 인텔의 데이터 센터 효율 솔루션은 없을까요? 데이터 센터의 효율은 결국엔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인데 단순 고효율의 CPU, 저전력의 CPU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여서요. 예, 우선 그 중소기업 그런 분들은 사실 데이터 센터 갖는다는 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게 그렇죠. 되죠. 예, 네. 효율성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이제 그 사용 그런 리소스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제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쓸 수도 있게 되고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째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 이제 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어떤 게 딱 좋다라고 보다는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고려한 다음에 그중에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범님, 기존 네알렘 프로세서 IDC와 비교해 제온 E5 2600 V2 프로세서 IDC의 네트워크 보안과 빅데이터의 처리 비용 및 효율성을 비교한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빅데이터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성능이 이제 훨씬 더 향상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빅데이터 처리 또는 이제 보안 쪽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안 쪽에서는 AES-NI라는 그런 그 하드웨어 액셀레이터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네. 통해서 보안이 뭐 보안 쪽 모듈에서는 뭐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도 처리를 이제 옛날 네알렘 대비 지금 현재 뭐 아이브리치 기반 E5 2600 V2와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SSD 완지에서 텐지로 갔을 때 뭐 아주 커다란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걸 네네. 통해서 이제 리얼타임 데이터 어널티기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인텔에도 이제 하드 분리한 이제 솔루션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이제 오픈소스 하드 대비 보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관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해서 뭐 데이터 처리를 뭐 최적화하는 그런 솔루션 저희들이 내놓고 있고요. 네네네. 자, 이준성님, 수량뿐만 아니라 코어 기준으로도 라이센스가 산정되고 있어서 고사양 서버로 갈수록 라이센스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CPU 처리 속도 향상을 통해서 라이센스 비용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런 특히나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분야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이 바로 뭐냐면 코어당 라이센스가 이제 기본 정책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코어수를 이제 많이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일반 이제 전체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코어당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될까를 또 이렇게 같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작정 이제 코어 수 적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잘 비교를 해서 뭐 저희들이 이제 E5 2600 V2는 쿼드 코어가 4개 있는 것도 제공하고요. 6개, 8개, 10개, 12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클락도 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정말 라이센스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 예를 들면 시스템의 한 10배 정도 된다. 예, 실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건 무조건 코어당 성능에서 가장 좋은 쿼드 코어로 가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게 한 중간 정도가 된다. 그렇지만 라이센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클락이나 전체 코어당 성능으로 하게 되는 뭐 8개 코어의 높은 클락으로 가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고객 그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라이센스 정책 그리고 실제 제품에서 그 비교 테스트를 해보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이제 최적의 솔루션을 최적의 제품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쪽에서는 이제 저희 쪽하고 계속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네. 좋은 제품을 저희들이 이제 제안도 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현미님, 인텔의 통합 솔루션 블렌드가 어떻게 됐는지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모든 분야에 인텔이 엮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체가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옛날에 이제 인텔하면 CPU 뭐 이랬는데 통합 솔루션 브랜드가 어떻게 되는지. 통합 솔루션 브랜드. 네.
예, 여전히 이제 인텔은 저희들이 이제 쉽게 하는 인텔로서 저희들은 하나의 시스템의 이제 빌딩 블락, 하나의 이제 제품으로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처럼 서버를 네. 위한, 스토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위한 가장 최적화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벤더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뭐 스토리를 위한 뭐 인텔 스토리지 네. 또는 뭐 인텔 뭐 네트워크 이런 라기보다는 이 제품에서는 인텔 기반으로 해서 이 정도 좋은 성능, 이 정도 좋은 네네. 이제 가치를 제공한다. 뭐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질문 하신 분들 다는 못했고 좀 뭐야 한 분한테 한 질문만 했습니다. 여러 질문 하신 분도 있는데 나중에 이 질문 다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네. 오늘 질문 못 해주신 분들 좀 이메일로 좀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고요. 예. 오늘 질문 잘 한 분 다 좋은 질문이었지만 그 중에 네. 세 분 좀 발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름 예, 고승수님, 고승수님, 네, 유준호님, 유준호님, 마지막 김태식, 아까 김태식, 김태식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예, 잠깐만요. 김태식 이분 예, 맞죠? 예, 예, 네네. 예. 자, 고승수, 유준호, 김태식 이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몰스킨 다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또 설명해 주신 10분한테도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콘 보내드리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저희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못 드린 거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면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예, 뭐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데이터 센터 현대화, 고도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서버 교체 주기를 유지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IT가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IT 관련된 분들이 실제 가장 중요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맞출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이제 되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